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거의 법군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5%, 그리고 코스닥은 0.07% 상승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 안에 개별 종목들이 왔다 갔다 조금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락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관망이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 유동성 파티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은 아마 미국 FOMC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9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걸 갖다가 한 300억 달러씩 줄여서, 아직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오겠죠.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 파티가 게임 끝 나는 되는 거고, 더 이상 중앙은행에서 돈 공급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우리도 그냥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모르겠어요. 시장이 상승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미 악재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올 거고, 내일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영향을 받겠지만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유동성 파티 끝났다, 이런 또 뉴스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그 제목들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과도기라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무리하지 말고 묵묵히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 매수를 했죠. 지금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전기전자 이쪽으로 해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 보고서들이 좀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어서 지금 반등하고 있고, 의약품주들도 최근에 다시 세력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겠죠. 오늘은 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한 7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이걸 좀 들여다보면은 LG 디스플레이는 그때 검색이 됐을 때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 반등 신호가 요 비슷한 때 떴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한 때 떴는데 반등 신호가 떴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 오르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 게임 끝난 게 아니라서 들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신규로 지금 이 시점에 왜 들어가냐고, 이럴 때는 한번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어중간하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고, 나는 왜 이거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공부하면 되죠. 내가 왜 이런 시점에 못 들어갔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 심리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째 들어가노?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가노? 이럴 때 들어가는 방법은 모든 걸 걸면은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이거 조금 던져둔다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오래 해봤을 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는 그냥 던져두는 투자가 좋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거는 투자는 그런 시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작년 요때잖아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이런 거는 그때는 모든 걸 다 걸어도 되죠. 정말로 요 시기에 우리 애들 은행에 가서 10원짜리 하나까지 진짜 다 긁었습니다. 모든 걸 걸었죠. 모든 걸 걸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현대차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돈이 더 있었으면 더 긁어서 했겠죠. 그런데 그때 있는 거 하여튼 어쨌든 전 재산을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현대차가 아직까지도 계속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거는 투자하는 거는 정말로 참 드뭅니다.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오나? 굉장히 드문 거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분할로 들어갔다가 분할로 나오는, 뭐 발을 걸치는 어중간한 대충 그런 투자를 해야 되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좀 어중간하다. 자,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요건 단기적 관점에서 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 거 공부하시나 모르겠는데 작전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흐름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주가가 요래 가다가 반짝 올랐다가 여기 이제 물량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화약품이 작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전주 보다 보면 급등주 보다 보면 이런 흐름 많이 나온다고요. 요렇게 오랜 기간 급락 후에 장기 횡보를 쭉 하다가 물량 테스트 한번 해먹고 물량 싹 한번 털어먹고 싹 하다가 갑자기 쑥 날아가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술적으로 볼 때 어떤 뭐 급등 한번 생각해보고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아르바이트 삼아 한번 접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돈이 남아 도는 사람 해볼 수가 있는데 돈도 없으면서 10원짜리 끌고서 할 때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궁금하면은 한 돈 이게 얼마고 이 주가가 15,000원이니까 15,000원 한 주 사놓고 구경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재밌잖아. 공부도 안 해보는 셈 치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거는 손쓸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통계 기반을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보여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다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사고 이런 거 너무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랐다. 물론 외국인 수급을 보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다르죠.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는 세력들이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알 거냐고.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건 그냥 못 먹는 감입니다. 못 먹는 감. 못 먹는 감.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을 발견해서 못 먹는 감인데 참 기분이 나쁘다면은 이 새끼들 외국인 욕 좀 하면 되지. 더러운 새끼들 저거 혼자 처먹으려고 그런다. 진짜 열받는다. 아, 새끼들 어느 놈이 저지를 하노 궁금하죠. 그러면은 하도 더러운 짓을 많이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전화해서 욕한 놈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새끼들 거래원 정보를 다 감춰놨어요. 예전에는 거래원 정보가 다 노출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뭐 상위 몇 개 뭐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시간 지나면 싹 밑으로 쏙 빼보고 이지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한적이나마 거래원 분석을 하면은 어느 외국계 정권사에서 좀 많이 매수했다 그런 것들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욕하고 싶으면 그 정권사에다가 민원실에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서 와 매수했네 이 새끼야! 너가 맘대로 이 새끼 너 혼자 다 처먹으려고 더러운 이 새끼. 욕은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통화 녹음돼 가지고 뭐라 할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난삼아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이런 거는 뭐 그림에 뜨기다 보면 되는 거죠. 자, MC 넥스 이것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런 반등 신호 나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변곡점이 어떤 변곡점 변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거고 요 부분에 보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보면 이런 앞으로 좀 급락 후에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수급을 들여다보니까 외국인 이 자석들이 좀 매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거는 투자는 안 되지만 발을 걸치는 투자 에따 씨 뭐뭐 먹고 뭐 먹자 이런 던지는 투자는 된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들고 있으면 쬐수해 하고 이제 뭐 적당히 모으면 되죠. 대충 하는 겁니다. 투자 너무 머리 싸매 갈 필요 없어요. 왜 머리 싸매 갈 필요 없냐면 이 새끼들 마음을 어떻게 알 거냐고. 지금 이거 파란 색깔 떴는데 이 새끼 사고 있잖아. 외국인들 말도 안 통하잖아. 물어보고 싶어도 왜 사는지 궁금하긴 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 콘텐츠리는 몇 번 했죠. 예전에 이때 한참 마감 시장에 자주 검색이 됐었습니다. 또 요렇게 검색이 될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확인됐었고 그 이후에 이 변곡점 지표들이 몇 개 신어주면서 조심해라 신호들 줬는데 뭐 지금 입장에서 굳이 생각해 본다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 더 들고 있어 봐도 되겠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앞서 보여드린 뭐 동호약품처럼 쭉 이렇게 가다가, 동호약품처럼 가다가 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자, 한미 글로벌, 이것도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떨어지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이 시점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시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었고, 굳이 심심해서 공부 좀 해본다 그러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변곡점 신호 이런 거 났을 때, 그때 내가 왜 못 샀지? 역으로 자기 어떤 실력을 기르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고, 진짜 할 짓 없다. 할 짓 없다. 아니면 급등주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럼 이런 거 연구 좀, 동호약품 연구 좀 해보면 될 거고. 실리콘엑스 이런 거 뭐 조사해가지고, 거래원 조사해가지고, 정권사에다가 세리 여기나 한번 퍼봐보면 되죠. 뭐 상황에 따라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큼 변곡점 짚어보면은 이거 끝났어요. 여기 보면은 색깔 칠해졌죠?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 게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끝나는 걸로 이제 게임 끝났다. 이때 사서 좀 떨어져서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안 안 올라서 가슴 아팠지만, 뭐 2배 정도 묶고 2배 정도 묶고 뭐 끝내는 걸로 하면 뭐 괜찮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루 만에 뭐 벼락부자 안 되잖아. 이거 벼락부자 되고 싶으면 로또 사러 가야지. 주식 투자로 무슨 벼락부자가 됩니까? 그냥 계속 쌓아가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거지. 그게 투자예요. 투자. 투기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벼락부자 되고 싶으면 로또 명단 가서 로또 사세요. 자, 정상 JLS 이거 많이 올랐죠. 이때 매수를 해야 되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예요? 조심해라 하는데, 이거 보고도 들어가면은 이거 봉사도 아니고 생명이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조심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그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걸로 대충 그래 하는 겁니다. 자, 더존비즈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 한번 공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 발을 거쳐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충 이런 공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튼, 자,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파티가 좀 오래됐죠. 뭐 상황을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 그 여파가 굉장했어요. 이게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저물가, 저성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무역 그 물량들이 많이 줄었죠. 늘지 않았습니다.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저성장이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쳤어요. 사람들이 지쳤고, 이 기간에 이제 오랜 기간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국가 부채 뭐 문제되나, 다 풀어가지고 헤쳐먹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미국은 중국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데 미국 패권이 어떻니 하면서 막 미국하고 이제 협상 맺은 거 새로 다 맺고 거지랄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저성장 국면이 접어드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나 사채 눈치 보기도 힘들지 해서 마지막으로 마약 주사를 한 방 맞았죠. 2014년도 15년도 그때 아파트 경기 돈 찍어내가지고 돈 풀어줄게 살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반짝 경기가 있었죠.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마약 주사를 계속 맞았죠. 이 건설 경기로 나라를 되살리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돈 좀 풀어줘 봐도 뭐 부동산이나 반짝거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아서 못 살겠다. 이거 어째야 되노? 있는 놈을 위한 세상, 들어본 세상에서 노동자들이 정권을 만들어 붙어요. 지금 현재 정권이 노동자들이 탄생시킨 정권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물론 뭐 다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런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인권을 보호하는 아니면 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라 했는데 실제 폈죠. 많이 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 정부 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게, 어, 뜬금없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슨 질환병을 했는지, 진짜 바이러스를 우한에서 만든 건지,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도, 우한 바이러스가 뭐 독한 놈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를 막 화들짝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놓는데, 우한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 세계에 돈을 엄청나게 뿌려붓어요. 이래가지고 노동자들 다 죽어붙죠. 왜 죽었냐면은 이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월급으로 구매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새 빠지게 오르고 월급으로는 뭐 거짓된 거지야. 그냥 진짜 거짓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간은 좀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녹기 시작한다고. 최근 들어서 뭐 물가가 급등하니까 그동안은 집값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해서 뭐 그쪽만 오른다. 돈이 글로 가니까 가니까 그쪽 오른다. 월급으로 뭐 먹고 살만하네. 자영업자 죽었네. 뭐 대충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실제 이제 물가가 뭐 40년 만에 미국이 오르니 우리도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기 시작하죠. 이래 되니까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사먹으러 갔는데 진짜 비싸더라. 계란이 갔는데 아이고 우체거리 비싸노. 배추가 비싸더라. 뭐 파가 비싸더라. 기름값이 이래 올랐네. 이거는 이제 실생활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부동산 주식은 뭐 있는 놈들의 세상, 들어본 놈들의 세상, 세금 때리 매기 갖다 뺏어보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글로 가니까 돈 풀어서. 근데 이제 이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우리나라 이미 금리 2번 올렸죠. 부랴부랴 맛이 뭐 금리 올리고 난리 났어요. 근데 또 정부 입장은 또 다르잖아. 자영업자 내 죽겠다, 니 죽겠다, 막 개사채. 돈을, 정부는 아직 그 확장 재정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은행은 이거 지금 빨리 이거 돈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려고 하는 시점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와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고, 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그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 뭐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 뭐 앞으로는 또 그거죠. 앞으로는 지금 정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는데 이제 민간에서 셀이 돈 풀 때가 됐고 우리는 그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른 거 없더라고. 제가 그동안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난 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제가 책 읽는 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지역에서 1등입니다. 내가 책 포인트 가면은 그냥 내가 1등이에요. 그냥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 느낀 건데 상관없더라고. 정권이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정치 이런 거 아니더라고. 사회 제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답이더라고.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것도 또 답이고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백날 운동해봤자 소용없더라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자본을 많이 들고 있는 놈들이 이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본을 많이 들고 있지 않은데 돈을 버는 방법은 권력으로 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전국토를 그린벨트로 묶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토지 공개념이라서 공공의 용지라 해가지고 전국토를 막 그린벨트로 다 똘똘 묶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인허가가 되겠죠. 허가가 되겠죠. 인가 허가가 되겠죠, 주로. 그러면 이제 권력으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거기서 뒷돈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을 들고서만 뭐 돈을 버는 거고 월급제는 생 가난으로 그냥 무조건 직진이고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죠.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거 전국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그린벨트화 시켜서 인허가권을 딱 거기 권력이니까 곧 거기 돈이니까 그쪽으로 지각기 지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딜 가나 가난하게 아니면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참 미안합니다만은 진짜 선량한 사람들이 그래 살더라고. 선량한 사람들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좀 무식한 사람들 돈 생기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좀 사야 되는데 에이씨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 있잖아. 복잡한 거 생각하고 계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머리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그걸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제 능력이 떨어지고 계획 능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걸 분석한 능력이 떨어지면 되는 대로 살게 되거든. 그러면 되는 대로 사니까 그건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 큰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물 흐르듯이 따라가면 가난으로 그냥 직진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원리를 이해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 그나마 참 제가 복 받은 거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산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고, 두 번째는 그걸 깨달아서 실천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가치투자연구원 이런 거 하는 거고, 지금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갖다가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빼닫게 좀 깨달아서 캐치를 하는 사람은 실천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래 편하게 사는 거고, 듣고서도 뭐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뭐 대충 흘러가는 대로 대충 직진하면서 사는 거죠. 어디로 직진하면서? 가난으로 직진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